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북한에서는 신년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북한 신년사는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더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홍보하고 체제 결속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미북 관계 그리고 대남 관계의 어떤 정책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북한 신년사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대남 정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신년사 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1987년 이후 33년 만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 보고 내용으로 대체한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 구성이나 내용 자체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원회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적인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공산당 대회가 사실상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에 중요한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전원회의가 보면은 1년에 전 후반기 한두 차례 이렇게 열리는 게 통상적인 갈래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일에 걸쳐 그것도 당 간부 한 1000여 명이 거의 최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왜 4일 동안 했는가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이는 영변 폐기만 가지고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조금 해제를 해줄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은 트럼프는 그 추가적으로 알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 연말, 그러니까 2019년도 말로 해서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월이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자 조급해진 김정은은 12월 4일 날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박용현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백마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사상력 강화와 전의를 고양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끝난 이후에도 박정천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지난해 12월 28일에서 30일에 있었던 바로 전원회의가 이러한 새로운 길을 확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원회의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대외 관계 그리고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등 전반적인 종합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반도 주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파렴치하다, 날강도 같은 이런 극한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이런 적대 행위를 북한에 계속해야 한다면은 비핵화 회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겠다는 이러한 방언도 북한이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을 하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주로 경제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이것을 핵 경제 정신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도 이번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내용 중에서 북한이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은 경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처해져 있는 총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무려 23번이나 사용하는 걸 통해서 북한의 경제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0년도가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대히 열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무엇보다도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 중에서 대남 관계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특히 이런 하에 협력의 어떤 남북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보적으로 봐서는 단 0.1%도 우리가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가장 쇼킹했던 충격적인 행동,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래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무기가 인공일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신형 잠수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무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어떤 공세정의 행위를 여러 각도로 해서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우선적으로 더 공고히 하고 이번에 그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는 것을 자제한 것도 언론 보도에 보면은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도 외교 관계를 확대해서 다변적인 그런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공세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일에 북한이 이제 이런 공세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